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6일 오전 7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대변인, 최고위원이 더불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정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부끄럼 한 점 없다고 하던 이재명 대표의 적나라한 모습이 법정에서 발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남욱, 유동규 두 사람이 변심을 해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던 미스터리, 의문, 그리고 의구심이 해소되니까 발가벗은 이재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결코 그가 장담했던 것처럼 깨끗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어제도 법정에서는 이재명의 정체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요? 이렇게 어제 법정에서 유동규 변호인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나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폭리를 본 다음에 그 중에 428억 원을 이재명과 그 측근 세 사람 몫으로 남겨놓았다는 뜻입니다. 428억 원입니다. 이 428억 원의 용도는 대선 자금 및 이재명의 노후 자금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이어진 진술에서 남욱 변호사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이중철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선서한 정인입니다. 선서한 정인은 거짓말하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1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겁니다.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 승인을 해주고 거기서 번 돈 중에 일부를 자기 몫으로 챙겼다는 요지의 증언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이건 마피아 아닙니까? 마피아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마피아는 깡패이기도 하지만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돈벌이가 궁극적으로 마피아의 목표인데, 그러면은 성남시는 범죄 주식회사였고 이재명은 거기 CEO였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서 남북 변호사는 지난 21일 재판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것을 2015년 초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김만배 씨가 정진상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정확히 거론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유동규 측 변호인은 어제 남 변호사에 대한 신문에서 그가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이 시장 측 지분에 이 대표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 시장 측 목 내에서의 지분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정하는 것으로 생각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책임자가 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의사에 따라 지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428억 원 몫을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것은 이재명 마음에 달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흔히 이재명 측 지분 해가지고 그 세 사람이 3인방 유동규, 정진상, 김용 세 사람이 뭐 따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재명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이재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는 얼마를 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정언입니다. 이재명 측이라는 말은 이재명 플러스 3인방인데 그중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란 뜻으로 어제 남욱 변호사가 딱 못을 박았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분의 용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428억 원으로 남겨놓은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 4번의 선거, 2014년은 제가 선거 자금을 들였으니까 그 이후, 즉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 이후 노후 자금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으로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동규 직무대리에게서 들었고 김만배 씨는 돌려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428억 원이 이렇게 쓰여질 것이다. 2021년 대통령 선거, 그 이후에 노후 자금까지도 포함된 의미로 428억 원이 쓰여질 것이라고 이해를 했다. 유동규로부터 자세하게 들었고 김만배로부터는 돌려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리 털어도 계좌가 딸과 없어질 때까지 계좌 추적을 해도 나는 결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뒤집어 씌웠던 사람이라는 걸 참고로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는 당, 줄여가지고 입열 거당으로 하면 어떨까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당. 유동규 측과 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외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미루는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유동규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재명 시장이 주도하고 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것이고 유동규의 의미 있는 역할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유동규 변호인이 물으니까 남욱 변호사는 의미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건 모르겠다면서도 이 시장 의지에 의해 저희 일이 다 진행된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남욱, 유동규 두 사람은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냥 그 밑에 하수인 노릇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지 그게 사실인지는 나중에 판결로 밝혀지겠지만은 어쨌든 이제는 이재명이 그동안에는 아랫사람한테 다 떠넘겨버렸는데 이제는 아랫사람이 이재명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의리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는 겁니다. 그 파탄의 결과로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은 이것 또한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날 법정에서 바른 기회를 얻어 남욱 변호사에게 2015년경 사업에서 배제된 경위를 묻는 질문 등을 하기도 했는데 지난 24일 석방된 이후 쭉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김만배 씨는 이날 또 법정 안팎에서
입을 굳게 닫았다고 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2012년경 김만배 씨를 대장동 사업에 영입한 이유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이재명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재명을 설득하기 위해 김만배 씨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득의 내용은 대장동을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을 하도록 해서 거기 참여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겠다. 그 방향으로 이재명 시장을 설득을 해서 기존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데 김만배가 적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남욱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지난 21일 남 변호사의 천화동인 1호 관련 발언을 겨냥하여 낸 검찰의 짜맞추기 조작 수사 실체를 보여준 남욱의 말잔치라는 당 서면 브리핑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논평에서 당시 김의겸 대변인은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라 왜 말을 바꿨는지를 물어야 한다면서 남 변호사의 진술이 바뀐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를 언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느냐, 그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청구할 경우에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헤어지느냐 같이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계 개편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4년 총선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이재명은 운이 다한 듯 합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죠. 민주당이 같이 가느냐, 헤어지느냐,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와서 이재명을 몰아내는데 앞장설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한국 정치는 민주당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이 이런 정국 속에서 어떤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도 애매모호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때 이준석 대표가 있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감사합니다.